자, 한국에 지금 이 터질 시한폭탄들이 어디서 터질까? 이게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퀴벌레가 또 슬금슬금 기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터졌을 때 월가에서는 이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바퀴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한 마리지 지금 원래 한 마리였던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의 이 경기 침체가 결국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있었던 대침체, 그레이트 리세션 정도로 가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요, 이후 있었던 그 미국이나 전 세계의 대불황을 대공황이라고 하지 않고 학술적 용어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더한 2차 대공황이 될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공황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주요 건설사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은 것 중에 우발 채무가 94조가 넘었다. 그래서 현대건설 24조 8천억, 포스코 8조 3천억, GS 14조 5천억, 롯데 12조 8천억, 대우 10조 2천억, 태영 7조 5천억, HDC 6조, KCC 3조 2천, 그리고 동부 3조 4천, 고롱글로벌 2조, 한라 1.5조, 합계 94조 2천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발 채무가 뭔가에 대해서 대중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주지시키면,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용어로 대체로 이 우발 채무는 건설사에게 나타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을 했지만은 미분양이 발생해서 그래 아니면 건설사의 사업 진행이 돈을 빌리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미분양으로 지연될 경우, 그게 이제 우발 채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우발 채무와는 반대로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발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 채무라는 것은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때 비로소 채무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액을 갖다가 대차 대조표에 명기해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 11곳의 이 PF 대출 우발 채무가 94조 2천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채무라고 되지 않지만은 부동산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발 채무 외에도 부실화 위험이 추가로 드러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주요 건설사 11곳의 우발 채무가 94조 2천억, 책임 준공으로 해가지고 책임 준공 미이행 시 채무를 인수하는 것, 즉 PF 차입금액 혹은 약정금액, 약정 한도액 등의 건설사가 책임지게 되는 것. 보통 건설사들이 어떤 이 아파트 현장에서 그 시공사로 들어갈 때 책임 준공해 주겠다라고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책임 준공을 갖다가 하지 못할 때 이 빚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그리고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기 위한 정비사업, 일감 도급사업 PF 보증을 포함한 개발사업 우발 채무를 더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설사들이 우발 채무는 94조 2천억인데 현금 유동성은 12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4조 2천억 중에 우발 채무 중에 본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의 요주의 우발 채무가 20조 규모로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준공은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그나마 뺐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수천억 조 단위의 유력 우발 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부동산 현황이 안 좋아질 거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우발 채무 중에 상당수가 최종 채무로 확정되고 부동산 PF 관련 위험이 진행형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사가 PF로 참여한 현장 200곳이 부실화되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최근에 지금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적이 나왔고,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이런 금융회사들이 나자빠지면서 비은행 계열에서 나온 이 PF 대출이 본 PF가 거부되는 방향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우건설이요, 울산의 주상복합 현장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분양 경기 악화로 대주 단위 PF 관련 이자율, 수수료율 등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지금 보증을 썼던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을 갚아주면서 이걸 했을 때 짊어질 부채를 생각하면 여기서 발을 빼는 게 낫다고 생돈 440억을 그냥 갚아주고 발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비은행 계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08년 금융위기 때 13조에서 지금 2002년 9월에 100조 원, 2018년에 64조에서 2022년 40조로 줄었어요. 그래서 주로 비은행 계열의 PF 대출로 지금 건설 사업 현장들이 지어졌는데, 이제 부동산 PF 전체가 수익성이 해이가 돌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단계다. 비은행 부동산 PF 유행 규모가 115조고 건설사가 우발 채무를 보유한 곳이 44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불안지수가요, 8만 넘으면 주의 단계고 21을 넘으면 위기 단계인데 지금 22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은행 부동산 PF 노출이 115조 5천억이고 그 중에 정건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사 전체로 보면 지금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건사들이 실적이 반토막 난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실적이 반토막 나는 게 PF하고 외화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건사 58곳의 당기 순이익이 4조 5,131억이고 재작년에 비해서 50.3%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정건사들의 지금 이 순자본 비율도 지금 35.3%나 하락을 했고 58개 정건사들 중에 46개사가 실적이 1년 전보다 악화됐고 대부분이 악화된 거죠.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정건사도 11개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정건사들의 주로 이유가 부동산 PF 부실의 노출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관련 정건사들의 우발 채무가 20조 9천억에 따르고 이 중에서 매입 확약이라는 것이 19조 6천억으로 전체 94.2%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 채무 중에 매입 확약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건사가 아파트 PF 대출 관련해서 신용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는 의미고, 시공사 부실, 미분양 확대, 입주 포기 증가에 따라 신용 사건이 발생하면 정건사의 우발 채무가 확정 채무가 되어서 정건사 여러 개가 무너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몇 개 정건사들이요, 부동산 PF 위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고수익을 쫓다가 지금 부실 위험들을 자초했어요. 정권사 간부라는 것들이 이런 건설 회사들하고 시행사들하고 깊숙이 연결되어서 뒷돈 등을 챙겨 먹으면서 의도적으로 이직거리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권사의 담당자가 수십억 성과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성과금으로 수십억씩 받은 정권사 간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사, 부동산, PF 등을 담당하는 그런 정권사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중소정권사로 보는 이 무너지기 쉬운 정권사들, BNK 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사들이 PF 위험이 큰 곳으로 꼽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수가 36만 3,600만 원씩 받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 PF 노출액이요 85%에 이르고 BNK 정권도 63%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업계의 특성상 부실이 발생하고 나면 해당 부실 유발자가 돈만 수십억씩 연봉 챙겨서 그냥 이미 떠버리고 부실은 회사에 남겨놓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리스크를 크게 지더라도 고수익이 되면 지 연봉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동산 PF 사업을 성사시키고 그 연봉을 받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잡아가지고 다 처리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요. 보험사도 지금 문제인데, 금감원이 최근에 보험사에 대해서 PF 대출 감시 역량을 집중시킨다 했는데,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을 얼마 전에 모아놓고 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군기를 잡았는데,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 보험사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사의 PF 연체율이 꿈틀거린다. 13조의 지방 대출이 지금 문제다. 전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이 44조 1,000억인데 전체 이금융권 PF 익스포즈 가운데 보험사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어요. 다른 정권 여신금융사에 비해 보험사가 굉장히 높은데 연체율이 지금 설금설금 높아지고 있고 비수도권 비중이 38%에 달해서 보험사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은 부동산 PF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장 건설사들 32곳이 PF 채무보증 부실회사 줄도산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금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야기했어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은 그러니까 전체 건설사 40%가 돈 벌어 이자도 못 내고 일부 건설사는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PF 채무 보증을 했다. 이런 회사는 망하면요 국가의 손실로 넘기고 떠나겠지요. 옛날에 현대건설이 그랬듯이요. 그래서 PF 채무 보증 위험이 재무제표상에서 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묻어놨던 우석건설도 재무 비용이 양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발 채무 규모가 자기 자본 5배를 초과하는 기업도 5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곧 터지지 않겠나. 자, 이 터지면 이런 부동산 PF와 관계되었던 비리를 저지른 자, 이거 정부가요, 메꾸고 나서지 말고 전부 쫓아가서 다 잡아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비리는요, 저것끼리 주고받으면서 다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넘겨요. 절대 이번에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아버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